네, 부동산 경매 A to Z. 저희 지난 시간까지 권리 분석에 대해서 하나씩 다뤄봤는데요. 오늘 또 그 시간에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저희 오늘 배당 관련한 이야기 쭉 이어주신다고요? 예, 자 배당 얘기 중에서 이번에는요. 네. 건물과 토지가 이제 분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배당 얘기를 그냥 했었습니다. 뭐 네. 낙찰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낙찰가 가지고 채권자들 주고, 뭐 임차인 있으면 임차인 주고, 그냥 일괄적으로 순서대로 쭉 이렇게 배당, 네. 순서대로 쭉 준다. 자, 이런 개념의 배당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이제 중간중간 뭐 나눠 갖기 하는 거,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근데 기본 원칙은 그냥 한 줄이다, 이 뜻이에요. 한 네. 줄로 가는 낙찰가가 있으면 그걸로 쭉 주는 이제 그런 배당에 대한 얘기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거기서 또 조금 얘기가 어려워집니다. 토지랑 건물. 자,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은요, 기본적으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요. 네. 예, 토지가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건물과 토지가 우리는 별개로 놀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토지의 등기가 따로 나오고요, 건물의 등기가 따로 나옵니다. 네. 즉 등기라는 게 각각의 별도로 나오다 보니까 간단히 말해서 같은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도 발생을 해요. 자, 예를 들면은 내 A라는 사람 땅 위에 내 땅 위에 B가 건물이 있다. 네. 그러면 A가 보기에 기분이 나쁘죠. 안 좋아요. 아니 내 땅이 왜 남의 건물이야? 그래서 야, 이 건물 치워라 라고 하는 게 철거소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건물과 땅이 소유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라면요, 채권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 같이 가는데 이제 가끔 건물 채권자와 토지에 대한 채권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게 근데 이제 경매에 나왔어요. 한 번에. 경매는 나왔는데 이게 낙찰됐다 치자고. 예를 들면 이게 뭐 1억에 낙찰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 1억 낙찰된 걸 가지고 건물과 토지가 채권자가 다르면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 순서를 누구 먼저 주고, 그렇죠. 네, 건물 먼저 주느냐, 토지 먼저 주느냐, 누구 먼저 주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그렇게 건물과 토지의 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요, 배당을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를 나눠요. 네. 배당 금액에서. 자, 어떤 식이냐면요, 그걸 제가 간단하게 몇 대 몇으로요? 자, 그게 일단 이해하기 쉽게 낙찰대금 이렇게 있었을 때 건물과 토지가 채권자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에는 A라는 사람이 근저당, B가 가압류, 네. 땅에는 C가 근저당, 뭐 D가 근저당, 이렇게 해서 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더라. 그러면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 제가 알기 쉽게 1억 낙찰됐을 때 그냥 똑같이 나눠줬다고 했는데, 방금 우리 여쭤보신 대로요, 물어보신 대로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 이거를 어떻게 나눠서 줄 것이냐, 예, 그 나누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자, 경매가 넘어오면요, 우리가 경매 넘어왔을 때 감정가라는 거 배웠죠. 네. 예, 이 물건에 대해서 감정을 합니다. 그럼 감정가에 보면요, 기본적으로 토지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다라고 감정을 매겨요. 예, 토지 얼마, 건물 얼마. 그러면 거기에 그 감정가의 비율이 나와요. 네. 딱. 그래서 요 비율대로, 그러니까 낙찰가도 똑같이 그 비율대로 나눠요. 나눠가지고 건물부는 건물로 배당이 가고요, 토지부는 토지로 배당이 갑니다. 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예, 지금 보신 대로 감정가가 5억인데, 예, 거기에 토지가 3억, 뭐 건물이 2억, 이런 식으로 3대2, 즉 60% 대 40%, 6대 4겠죠? 네. 이렇게 나눴다. 그러면 낙찰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뭐 1억이었다. 그러면 이쪽으로 6천만 원, 이쪽으로 4천. 4천만 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6천만 원 가지고 건물에 있는 채권자들 나눠주고, 4천만 원 가지고 토지에 있는 채권자들 나눠주고, 뭐 이렇게 건물과 토지를 나눠서. 요게 기본 원칙이에요. 네. 예.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직접 실제 사례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경매에 이제 떠 있는 물건인데요. 그 경기도 광주의 신현리라는 곳에 다가구 주택이 하나 떠 있습니다. 네. 다가구 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땅이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이렇게 쫙 있는데, 지금 모양 보이시죠? 이 건물인데요. 이 각각의 건물이, 자, 보통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 빌라 같은 경우는요, 각각의 호수별로 주인이 다 다르죠. 그렇죠. 예, 101호 주인 다르고 201호 주인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또는 단독 주택이라고 불러요. 이런 건물들은요, 요 전체 호수가
그냥 세입자들만 사는 거고요. 건물 전체가 한 사람 거예요, 그냥. 소유주가 한 명이고요. 각 호수는 그냥 일반 세입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전체가 이제 하나의 주인으로 가는데요. 자, 그런 다가구 주택이 하나 지금 경매에 나온 게 있습니다. 자, 네. 요 놈을 지금 이제 분석 중에 있는데요. 요 물건이 감정가가 6억 4,500이었는데 현재 2번 떨어졌어요. 2번 떨어져가지고요. 현재 절반까지 왔습니다. 반토막이 됐네요. 3억 1,600. 네. 거의 뭐 3억이면 웬만한 아파트 값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쵸. 24평 아파트도 안 되는. 자, 3억까지 떨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요. 바로 이 감정가 6억 4천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 토지 2억 4천에 건물 4억으로. 네. 그래서 토지가 38%, 건물이 62%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낙찰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낙찰가를 그냥 우리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비율대로 나눠주면 그렇죠. 되는 요 거군요. 비율대로. 정확히 따지면 38대 62, 대충 네. 4대 6이네요, 그냥. 네, 그렇게 나눠갖게 됩니다. 현재 이 물건은 아직 진행 중이고 낙찰이 안 됐거든요. 3월 한 20 며칠 날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현재 최저가인 얼마에 낙찰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최저가인 3억 1,600으로 네. 낙찰이 된다면 그럼 배당표가 어떻게 되느냐? 네, 낙찰이 예를 들어서 현재 최저가로 됐다고 치자고요. 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 낙찰가 중에 60%는 건물로 대략 2억 돈 되겠네요. 1억 9,520. 네. 그러니까 대략 2억 돈 되겠는데 요거는 건물로 가고요. 그다음에 대략 1억 2천 정도 38. 요거는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물건에 좀 이따 제가 요거에 대한 자세한 권리 분석도 한번 해볼 건데요. 현재 이 물건이 제가 이걸 왜 들고 나왔냐면요. 이 물건이 지금 건물과 토지의 채권자가 달라요. 지금 현재 제가 여기다 살짝 표시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건물에는요. 임차권, 임차인이 있고요. 네. 가압류가 쭉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땅에는요. 근저당이 들어 있더라고요. 근저당이 있고 그 후에 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쭉 들어 있어요. 현재 요 밑에 가압류, 네. 여기는 요 가압류랑 같은 가압류들이 여기 같이 들어와 있어요. 아, 근데 여기에 써 있는 요 근저당이 건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 채권이에요. 이게 별도.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토지 별도 등기란 말도 하는데, 그러니까 토지 저당이 따로 있는 겁니다. 토지에 별도 저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저당만 따로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이 이렇게 갑니다. 낙찰금 가지고 나눠 가져가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제가 이제 물건을 보니까 처음에 여기가 이제 맨 땅이었을 때 네. 토지주가 여기다가 이런 건물을 지어서 세를 놔가지고 월세나 또는 전세를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싶어요. 건물을 지을 자금을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새마을금고한테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건물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은행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거고 그 땅에 그래서 근저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올라왔고 그 건물에 이제 임차인들이 쭈루루룩 들어왔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자, 이 물건이 그래서 이제 권리를 분석, 네.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벌써 어려울 것 같아요. 되게 어려 보이죠? 네. 예. 여기서 자, 요거 분석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네. 많으면요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차근차근 해야 돼요. 뭐 특별히 뭐 복잡한 네. 그러니까 차근차근 천천히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라는 거 배웠잖아요. 네. 등기에 보면은 그 등기에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가압류 또는 근저당. 이게 이제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5년 3월 25일자 네. 가압류. 얘가 말소기준 권리고요. 그러면 임차인들 중에서 요 날짜보다 빠르면 선순위, 늦으면 후순위. 후순위. 요걸 배웠어요. 후순위는 다 없어지고. 그렇죠. 후순위는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네. 선순위만 고민하면 돼요. 그럼 3월 앞에 있는 그렇죠. 이분들. 그래서 네. 지금 보니까 임차인이 되게 많은데 네. 자, 이 중에 한 10명 정도가 네. 순위번호 9번까지네요. 10번은 그쵸. 지금 1번하고 똑같은 사람이고요. 순위번호 9번까지가 선순위 임차인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순위 임차인의 이 보증금들을 다 합치면 다 합치면 얼마예요, 이게? 이게 6억 네. 6,200이에요. 요 임차인의 보증금은요. 네. 요 임차인들은 이제 나중에 전입과 확정일자를 비교해봐가지고 이게 거의 순서가 맞아요. 요 순서대로 배당이 쭉 들어갑니다. 네. 어? 아이고야. 네네. 네, 그래서 요 순서대로 배당이 쭉 들어가는데요. 그랬을 때 요 금액 건물로만 온 금액 있죠? 네. 요 금액으로 차근히 배당을 해줍니다. 배당을 해주고 그럼 순서대로 주다 보면은 이 정도까지 오면 대충 밑에는 못 받겠죠? 그렇죠. 못 받는 임차인은 인수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리를 하면 뭐냐면요. 낙찰가가 네.
예를 들면 3억 1,500이라고 예상하더라고요. 3억 정도의 낙찰이 됐다 했을 때 원래대로라면요? 원래대로라면 이거 가지고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쭉 배당을 해주고 못 받는 거는 이제 낙찰자가 인수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알고 보니 이 물건에 이게 지금 건물 등기란 말이에요. 네. 토지 등기가 있었던 그렇죠. 거죠. 건물 말고 토지가 또 있었어요. 토지에 근저당이 있어가지고 얘 때문에 이 전체 낙찰가 중에 일부만 건물로 가고 나머지는 토지로 가버려요. 네. 그 바람에 임차인이 받을 돈이 줄었습니다. 아하. 자, 현재 임차인은 지금 선순위는 6억이에요. 6억 네. 6천이에요. 6억 6천인데 만약에 낙찰가 3억이 몽땅 임차인한테 갔다면 네. 인수할 금액이 줄어들어요. 근데 일부가 땅으로 가는 바람에 인수할 금액이 늘어난다. 자, 이 물건은요. 제가 이 물건은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긴 한데 한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네. 바로 이 배당이 갈라진다는 거. 건물과 토지로 갈라진다는 걸 모르잖아요. 모르면 예상치 못한 인수금액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거를 초보자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 토지와 관련해서 배당이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또 추천 물건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역시 또 기대하시던 추천 물건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네. 바로 지금 설명하는 이 물건이에요. 자, 이 물건이 이게요. 조심해야 되는 물건.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왜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자, 어떤 건지 볼게요. 신현리. 네, 오포읍 신현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디냐면 여기가 위치가요. 현재 뭐 땅 대략 이 정도 땅 위에 건물이 현재 서 있고요. 네. 땅이 지금 77평에 건물이 이렇게 돼 있고 자 3월 28일 물건인데요. 최저가 얼마 안 3억이고요. 남았어요. 딱 보기에 되게 3억, 최저가 3억 마음에 들어요. 더군다나 위치가 어디냐면요. 신현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자, 요즘에 우리가 아까 좀 전에도 뉴스 얘기했지만 전세난 심각하죠. 특히나 이 분당, 네. 판교, 강남 이쪽에 전세난 때문에 이렇게 넘어오는 곳이 광주 신현리 쪽이 되거든요. 여기서 서울까지, 강남까지 1시간 통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좋고요. 이 위치에 그래서 그런 어떤 빌라나 아파트 해가지고요. 수요자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곳에 있는 건데 현재 이 물건이 어떻게 생긴 거냐? 제가 지금 이 물건을 좀 분석해봤더니요. 전체가 여기 원룸 하나, 원룸 두 개에 네. 투룸이 2개씩 있는 게 2층, 3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2층과 3층이 총 8개가 있고요. 4층에 주인 세대 널찍하게 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원룸 하나, 투룸 하나. 총 7집. 총 8, 11 이렇게 있어요. 예, 네. 여기가 2, 3층이니까. 네. 자, 이거를 이렇게 보기 헷갈리죠? 측면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집에 들어있는 임차인이 현재 이 경매 사건에 들어있는 임차인이 딱 이렇게 들어있어요. 각 호수별로. 401호 제일 넓은 호수. 네. 여기에 1억 1천이 들어있고 그 외에는 쭈루루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2호, 3호가 투룸이고요. 네. 여기 4호 여기가 원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평균 이쪽은 한 4천대, 네. 가운데 넓은 애들은 7천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현재 전세만 이만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저가는 지금 3억이잖아요. 전세는 이만큼이에요. 이것만 얼핏 보기에는요. 3억이나 차받아가지고 전세 놓으면은 돈이 남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문제가 뭐였냐면요. 자, 이건 이제 제가 월세로 분석해 본 겁니다. 이걸 다시 월세로 놓는다면요. 월 한 350 나오는 자, 그런 물건입니다. 네. 자, 근데 이 물건의 문제가 뭐였냐? 아까 인수금액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인수금액이 자, 여기에 아까 전세 우리가 선순위 인수금액이 대략 6억 7천 됐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여기서 자, 선순위가 6억 7천이나 있는데 네. 이 중에 임차인이 배당을 얼마를 받느냐? 아까 배당 3억에 낙찰받아도요. 네. 배당은 3억을 다 받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한 2억 정도 2억 배당 받죠? 정도. 그러면 빼면 4억 6천을 인수를 해야 돼요. 그럼 합치면 7억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찰가를 더 낮춰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걸 대충 뽑아보니까 이 정도 월세 받는데 수익률이 8% 정도 나오려면요. 네. 총 투자 금액을 7억 이하로 가야 돼요. 자, 7억 이하로 가려면요. 인수 금액을 6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입찰가를 1억 이하로 가야 됩니다. 자, 이 물건은 그래서 아주 좋은 물건이긴 하지만 지금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입찰가를 쭉쭉 빠뜨려 가지고요. 한 1억 이하까지 가야 그래야 나는 임대 수익의 건물주가 될 수가 있었어요. 권리 분석을 꼼꼼하게 해야만 나는 건물주가 됩니다. 네. 어렁쩡하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만약 이 건물주에 대한 꿈을 안고 여러분이 또 무턱대고 투자하신다면 분명히 이러한 손실 부분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권리 분석 시간 많은 공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실수 용납하지 않는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경매 A to Z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실전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